비트코인 엘살바도르 법정화폐된 날 10% 이상 급락.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본격적으로 도입한 9월 7일 어제죠.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 급락. 비트코인이 43,000달러 선까지 붕괴되면서 비트코인 투자자 33만여 명은 비트코인을 매도했으며 총 35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청산됐다. 대부분의 비트코인 청산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뤄졌다. 미국에선 노동절 연휴 주말을 맞아서 더욱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날 비트코인은 16% 이상 폭락. 비트코인 상승세의 찬물. 매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청산했고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 바로 주섰어요, 세력들이. 그리고 9월 7일 시장 움직임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으며 암호화폐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둘 상황. 어제 하락장으로 인해서 우리 코인뉴스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많은 걸 좀 배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를 배우셨고 어떤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해야 될지. 하락하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그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이미 매수를 했죠. 근데 어제 하락했을 때 150 BTC를 추가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50개 갖고 있는. 엘살바도르가 이민자가 고향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 총생산 GDP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상 말씀드렸던 거. 이머징 국가들이 보통 이제 자기네 국가보다 다른 나라, 미국이라던가 우리나라 이렇게 GDP 높은 나라 가서 일을 하러 많이들 가시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은 월급을 타서 그 돈을 다 어디로 보낸다? 자기네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송금을 하게 되죠. 기존의 은행권을 통해서 송금하게 되면은 송금 수수료도 그렇고 날짜 시간 걸리는 것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블록체인으로 보내게 되면은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쓸 수밖에 없다. 이머징 국가들은 말씀드렸던 거. 이머징 국가들, 신흥국 국가들은 송금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라도 블록체인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 전자지갑 치보라고 얘네들이 쓰는 거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담아놓고 이렇게 나라에서 치보를 갖고 있으면 30달러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어제 장이 빠진 이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코인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신 분들이라도 영상을 좀 많이 안 보시거나 펀드멘탈이 많이 안 잡히신 분들은 전전긍긍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요거를 지금 던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 기뻤어요. 12시부터 갑자기 $10,000 이상 떨어질 때 희열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입금을 했는데 입금이 안 돼서 화가 나는. 있던 걸로만 좀 더 샀는데, 펀드멘탈이 좀 이렇게 세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코인뉴스 방송을 보시더라도 지금 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영상을 덜 접한 최근에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다 보니까 두루두루 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새벽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멤버십 해주신 분들이라던가 이렇게 영상 보신 분들이 또 전전긍긍하고 막 힘들어 할까봐. 그래서 새벽 늦게 글을 남기기를 했는데, 단톡방에도 남기고 멤버십 분들한테 이렇게 남기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전전긍긍 하실 거 아니라는 거. 7월달에 6월달 7월달 그렇게 하락장 때 꽂히는 거 보셨으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김범기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범기님 소중한 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락장의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거 9월 9일 ECB 통화정책 회의, 자산 매입 축소 얘기 나올 수 있고 페이퍼링 언급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선반영. 보통 우리가 9월 9일, 9월 21일 FOMC 이런 거 있을 때 이틀에서 3일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줍는 분들은. 왜 주어야 되냐? 세력들이 9월 9일 딱 터져서 결과가 안 좋아. 그렇게 돼서 9월 9일 결과 딱 터지고 나서부터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빠질 수도 있고, 그 전에 미리 선반영해서 세력들이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6월 달에도 FOMC 그걸 겁니다. 그거 회의 한 이틀 전에 싹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 있으면은, 제가 9월 9일날 행사가 있다, 최소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앞뒤로 이틀 정도까지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우시는 분들은. 요거 말씀드리고, 또 이럴 수가 있지. 야, 코인 이슈가 9월 9일날 한다 했는데 9월 7일날 빠지더라?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항상 시장은 선반영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어제 그 멤버십 등급별로 매수 매도 그거를 드리죠. 시그널을. 매수 매도 시그널을 드리는데 자주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리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멤버십 가입을 했고 돈 받아놓고 일을 안 하냐? 아닙니다. 가격이 빠질 것 같을 때, 진짜 빠질 때 최대한 저점에서 줍는 게 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거를 원하실 거니까 저점이 진짜 딱 왔을 때 시그널을 드려요. 근데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그널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새벽에도 잠을 그 알람을 맞춰놓고 드렸는데 원하는 가격이 안 나와서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잠을 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드릴 정도면 지금 어제랑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따로 말씀 안 드립니다. 9월 9일 연준 베이지고 요거 선반영 될 수 있어요. 9월 9일 한글 내마녀의 날. 요거는 뭐 시장에 큰 영향력은 없지만 9월 9일이니까 그냥 껴서 갈게요. 3개 이벤트 있었죠.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9월 8일날 아마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월 8일날 좀 9월 7일날 조금 잠을 많이 자놓고 9월 8일날 대기를 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9월 7일부터 와서 살짝 혼란이 왔습니다. 저도 준비를 못했고 더 주웠어야 됐는데 그래서 9월 8일날 왔다는 거 9월 좀 일찍 왔고 그게 어제 롱 포지션이 한 35억 달러가 청산이 됐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서 같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더 빠진 걸로 보입니다. 빠진 걸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12시에 53K에서 42K까지 갔다가 47K까지 갔다가 지금 45에서 46 왔다 갔다 하는 거의 한 16% 이상이 빠졌어요. 8월 달에 제가 한번 빠진다고 말씀드렸었죠. 8월 달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빠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안 빠지고 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8월 말에 안 빠졌으니까 반드시 9월 달에는 빠져야 정상이다 말씀드렸고 커뮤니티 보시면 제가 다 이렇게 집어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빠졌죠. 지금 9월 첫째 주 9일부터 선반영돼서 이틀 전에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리 예측하는 거는 100% 확률은 아닙니다. 100% 확률은 아니더라도 경제지표나 이슈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요게 막 날짜들도 외우고 해외 기사들도 막 자주 보고 하면 계속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하루라도 그 기사를 안 보고 이렇게 좀 빠져 있으면 못 맞춰요. 아직까지는 촉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빠진 만큼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만큼 10월 달에 9월 말부터 10월까지는 또 많이 올라갈 겁니다. 9월 말도 아니지 10월 달부터 올라갈 거예요. 9월 달은 전체적인 상승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빠진 거 왜 빠졌을까? 쇼청산, 롱청산 말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정 앞에 도입했죠. 이게 역사상으로는 기념적이고 좋은 날입니다. 비트코인 역사상으로는 해외에서 그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야 우리 30달러씩 매수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펌핑 한번 해보자 그럴 정도로 30달러 막 이벤트 매수 운동이 펼쳐질 정도로 그래서 가격이 반영이 됐죠. 비트코인 52.8K, 53K까지 치솟으려고 하는데 42K까지 떨어뜨렸죠. 누가 이렇게 롱을 청산했을까? 어떤 세력들이? 옆집 아저씨가 했을까? 집 앞에 편의점? 아니면 뭐 사촌형이? 롱을 청산해서 수익을 보는 애들은 누굴까? 이래서 예습이 중요한 겁니다. 커뮤니티로 예습하신 분들 효과가 나오죠. 더 빠르시다는 거 이해하시는데 뭐든지 행동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면은 이런 명분이 필요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은 명분이 필요해요. 뭐 정치적으로나
이런 어떤 뭐 높은 위치라든가 어떤 기간이라든가 명분이 필요한데 뭐 딥스나 뭐 IMF 이런 애들이 엘살바도르 그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을 어떤 관점에서 지켜봤을까? 그거는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지켜봤을지는 저도 궁금해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롱청산에서 아래에서 주스면 누가 이득을 제일 많이 볼까? 정답은 누구만 안다? 죄송한데 이거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만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광고도 해야지 또 이해해 주셔야지 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 중요성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멀지 국가들이 그 엘살바도르 예를 들어서 이민자가 고향으로 송금하는 액이 엘살바도르 GDP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4분의 1 정도 그 금액이 송금액으로 쓰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나라도 뭐 태국이나 뭐 필리핀 뭐 파키스탄 뭐 베트남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일들 하시죠. 그 돈을 다 자기네 가족 국가들로 보냅니다. 고향으로. 은행권 쓰면은 수수료도 비싸고 속도도 느린데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송금을 보내. 수수료 거의 없고 송금도 거의 10분 만에 해버리는. 이래서 이멀지 국가들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말씀드리죠 항상. 못 사는 나라는 필요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쓸 수밖에 없고 잘 사는 나라는 상품, 수익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쓸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비트코인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9월 8일 35억 달러 롱 청산 엘살바도르가 뭐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됐다 그래서 막 좋아하고 막 춤추고 난리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항상 세력들은 반대로 갑니다. 엘살바도르 이렇게 돼서 막 너무 좋아. 분위기가 좋아. 그렇게 되면은 세력들은 롱 타이밍이네.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롱숏 맨날 헷갈려요. 롱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00만 원에 롱을 걸었어.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되면 수익을 보는 구조고 숏 같은 경우에는 숏으로 1000만 원을 걸었어. 그럼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숏이. 그래서 롱은 상승, 숏은 하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빨라요. 이해하시기가. 그래서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세력들은 우리랑 반대로 갑니다. 제가 그 매수매도 시그널 드리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그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엊그저께 9월 7일까지만 해도 그 스텔라 기준에서 480원까지 갔었죠. 어제 9월 8일 돼서 370원까지 갔습니다. 제일 쌀 때가 100원 차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이렇게 입장에서 드리고 싶어요. 시그널을. 근데 꾹꾹 참았다가 그럴 때 딱 드리는 겁니다. 그럼 커뮤니티 확인하시고 미리 갖고 계신 거 주실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코인 추천해드리죠. 인프랑 그때 당시 최대 수익률 날 수 있게 그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걸로 인프랑 다 계산해서 보내드립니다. 그것도 참고하실 거. 법정화폐 도입된 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세력들이 롱 청산해서 수익 보고 또 아래에서 주어서 수익 보고 2단 수익 구조, 더블 수익 구조라고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는 코인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아시면 되고 이멀지 국가들, 신흥국 국가들이라 할게요. 요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송금 수수료 절약 된다.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사는 국가는 투자에 의해서 수익, 상품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할 수밖에 없고 못 사는 국가는 필요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 딱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떨어진 거면 왜 올라갔고 왜 떨어진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다음번에 장이 왔을 때도, 올라가는 장이 왔을 때도 그렇고 내려가는 장이 왔을 때도 그렇고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요걸 또 말씀드려야지. 제일 중요한 거, 어제 1차 하락장이 왔고 2차 하락장이 왔죠. 시그널 보내드린 거 제가 1차 하락장 12시 넘어서 2차 하락장 보내드렸고 1차 하락장 때도 보내드렸습니다. 2번 나눠서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연속으로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느낀 점, 우리 회원분들이 느낀 점,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줄 때 분할로 줍자. 어제 1차 하락장 때 제가 시그널 드렸던 분들, 만약에 제 말을 안 듣고 다 주었어. 시드 100%를 다 주었어. 근데 2차 하락장 때 어떻게 됐어요? 52.59K에서 42K까지 한 번에 $10,000가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누구든 예상을 못해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맞서 싸우고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분할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이 시드야, 10%, 10%, 10% 이런 식으로 나눠서 무조건 줍는 겁니다. 100만원을 한 번에 다 줍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시그널, 줍는 시그널을 웬만해서는 안 드려요. 진짜 어제처럼, 어제 오늘처럼 중요할 때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드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번 달 놓치시면 열차 출발합니다. 버스 놓치시면 아쉽죠? 5시까지 약속이야. 근데 4시 반 버스를 놓쳤어. 친구 약속 늦을까봐 초조하고 불안하죠. 물론 버스, 친구가 5시 반,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기다려도 상관없으면 안 불안하겠지만, 9월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은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어제 1차 때 시그널 제대로 확인하셔서 분할로 주우신 분들은 2차 때 더 저렴한 구간에서 주우신 겁니다. 근데 1차 때 다 주었다. 2차 하락장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어제 후회도 엄청 하셨을 거고. 지금 얘기는 안 하셔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거, 항상 분할로 주우시고 시장에 대비해서 최대한 저점에서 주우려면 분할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분할로 내가 설정을 해놓고 미리 주는 금액을 설정을 해놨어. 근데 그 금액까지 안 와서 못 주었어.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좀이라도 더 싸게 주울걸, 어떻게 좀 더 해서 주울걸. 안 됩니다. 욕심이에요. 비트코인은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그 금액, 다시 설정해 놓은 금액 반드시 다시 돌아와요. 다음 달이 됐든 내일 모레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욕심내면 안 된다. 그리고 초조해하지 말라. 초조해가지고 가격 빨간 색깔 4% 5% 올라가는데 못 사는 거 아니야? 나만 놓고 출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빨간 장 때 불장 때 다 사. 그러면 하락장 다음 달에 오거나 다음 주에 오면 남들 마이너스 10% 볼 거 마이너스 20% 30% 보는 겁니다. 초조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라. 지금 마이너스 됐다고 속상해하고 전전긍긍할 때가 아닙니다. 한 개라도 미친 듯이 더 주어야 할 때가 지금 순간이에요. 지금 줍는 거랑 10월달 11월달 안 주운 사람들, 제가 그냥 방송 켜서 딱 잘라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후회하는 것보다 행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Hey, I got a confession.